7회차 VR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유니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VR을 구현했던 사례와 더불어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아두이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라는 걸 통해서 VR 공간에서 조작이 되는 동일한 오브제를 실질적으로도 작동을 시키는 작업을 했던 사례인데요.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VR이나 게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타 보조적인 기기들까지 조작을 하거나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사례 중에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전동 블라인드가 있는데요. 이 블라인드가 뇌파나 이런 정보들을 유니티로 불러와서 컨트롤이 돼서 움직이는데요. 사실 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유니티 안에 이것과 동일한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모델링이 뇌파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아두이노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물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마 이게 움직이는 게 전동 블라인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모터화 되어져 있는 장비라든가 여기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장비라든가 그래서 저게 감정 정보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은 뭐 열리고 내려가면 닫히고 해서 능동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작동이 되는 건데 이건 마치 저희가 지금 VR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인터랙티브 혹은 인터랙션이거든요. 그래서 VR 공간상에 반응하듯이 VR 공간상에서 읽혀진 정보를 가지고 아두이노를 통해서 조작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강점에 대한 설명을 보여드리고자 다음 케이스를 봤고요. 자, 이 뒤에는 이제 실습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회차 VR 수업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잠깐 영상을 활용을 할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장비가 저희가 활용할, 맨 처음으로 활용할 오큘러스 리프트 S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아마존닷컴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re You Ready for Player On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이 장비를 모티베이션으로 나왔었는데 장비 주변에 이렇게 카메라들이 한 6개 정도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황을 트래킹을 하고 그 트래킹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VR이 운용이 되는 그래서 바깥을 비춰주는 카메라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유니티 안에서 외부 장비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은 유니티에서 VR만 구현하지 않고 뭐 실험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때 하는 장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타입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사율이라고 해서 아마 요새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 같은 거 스마트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뭐 60Hz다, 120Hz다 뭐 그런 게가 있어요. 60Hz 정도 돼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는 60Hz 정도 돼서 약간 네, 그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건 선이 없어요. 휴대성이 간편해서 근데 장점은 이 친구 역시 이렇게 카메라들이 앞에 4개가 달려 있어요. 저 친구보다 좀 적어요. 좀 적은데 대신에 이 온 세상을 VR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특장점은 있습니다. 대신에 사실은 기본적인 매뉴얼 타입, 기본적인 디폴트 타입으로는 사실은 이 장비도 제한은 있는데 그걸 리미테이션을 풀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리미테이션을 풀어서 마치 온 세상이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카메라도 역시 근데 이 카메라는 특징이 저 VR 저 오큘러스 리프트 S랑 다르게 얘는 손을 트래킹을 해주는 기본적인 어떤 베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트리거라고 하는 VR 공간상에서 손을 대신하는 이런 트리거가 필요한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 트리거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본 구성품으로는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VR 공간에서는 아주 유용한. 근데 이거는 퀘스트 1이거든요. 예. 퀘스트 1인데 퀘스트 1에서는 솔직히 VR 멀미 현상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얘도 60Hz인데 전기가 없는 60Hz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약간 어지러움 현상이 쉽게 와요. 예. 솔직히 대부분 VR 장비들이 어지러움 현상이 오긴 오는데, 예, 이건 조금 더 쉽게 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지러움 현상, 즉 VR 멀미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리얼한 재질을, 예,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주사율이라, 아까 주사율 맞나요? 예, 그 60Hz라고 했잖아요.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90Hz까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맥시멈으로 사용 환경에 있는 그 헤르츠 숫자들 높이고 하드웨어 높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커버를 하느냐에 따라 몰입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지러움 현상도 덜하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비 우선 활용을 할 거고요. 예. 이번에는 왜냐하면 HTC 바이브 같은 장비가 제가 더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있긴 한데 설치하기가 귀찮아요. 예. 얘는 그냥 이 친구들은 사실은 이 친구들도 예전에는 여기 트래킹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HTC 바이브는 이거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카메라. 이게 사용자를 트래킹하는 카메라거든요. 사용자를 이는 VR 장비나 이런 트리거를 트래킹하는 장비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눈까지 트래킹을 해요. 그래서 아이 뭐라고 하든 이거구나. 예, 이거 프로 아이 풀킷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실험하는 중간에 제 사용자의 눈에 있는 동공의 위치를 트래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VR 장비 내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바이브의 한 장비는 테스트할 거라서 이 바이브 프로 풀킷 아이 트래킹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데 쓰죠. 수술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유저가 어디를 바라보고 니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볼 거니까요. 우선 처음으로는 오큘러스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선 오큘러스 리프트 검색하신 다음에요. 여기에 보시면 재고 없음이라고 쭉 돼 있는데 오큘러스 리프트 오큘러스 셋업이라고 한번 치시면 마침 제 컴퓨터에도 제가 하드 포맷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리프트 S 여기에서 오큘러스 리프트 다운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설치하는 과정은 뭐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아마 다운로드가 한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동의, 설치하는 과정 중에는 제가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해야겠네요. 페이스북 계정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 계속 스크롤 밑으로 내렸다가 계속 확인 해주고 리프트스 한 다음에 장비 헤드셋 장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오각형 모양의 포트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웬만한 컴퓨터들은 오각형으로 그래픽카드가 있는 컴퓨터들은 오각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접속을 해주면 되고요. 네, 조금 기다리면 접속되는 게 아마 한 번 더 넣어야 되네. 네, 인식이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확인, 그 다음 배터리 삽입 한 다음에 왼쪽 컨트롤러 부분에 저거랑 Y 버튼을 길게 누르래요.
그러면 약간 햅틱이 와요. 예. 햅틱 같은 게 오고, 그 다음 여기서도 B 버튼을 길게 누르면 또 진동이 와요. 저희가 하는 그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것들 진동 느껴지는 것처럼 진동이 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뒤에 프로세스는 건너뛰기, 확인, 계속, 계속. 이제 VR에서 설정해가지고 초기 세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초기 세팅이 끝나고 이제 오큘러스랑 유니티랑 연결하는 방법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작업해 볼 건데요. 저희가 7회차 영상을 진행할 건데 혹시 여태까지 잘 못 쫓아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중간 과정을 압축을 해놨어요. 이거 압축 푸시고요. 그 다음에 압축이 다 풀렸으면 유니티 허브 열어 주셔가지고요. 이거는 목록에서 제거 잠깐 하고 헷갈릴까봐 제가 중복되는 거는 목록에서 제거해 줄게요. 추가해 주시고 7회차에 여기 안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폴더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해서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 장비를 한번 연결해 볼 거예요. VR 장비를 연결해 볼 건데 간단하게 SS 스토어에 가보시면 사실은 저희는 오큘러스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오큘러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요런 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간 현재 이 작업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거는 안 쓸 거고요. 근데 이걸 쓰시면 더 좋고 저희가 이 다음 아마 프로젝트 HDRP 영상을 할 때는 유니티 2020 버전을 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2000 저희가 19 버전을 쓰고 있고 이게 2020 버전이 있어요. 2020 버전이 있어서 요걸 쓸 건데요. 저거를 쓸 때는 이제 이 오큘러스가 기본적으로 유니티에 탑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즐겨 쓰는 방법은 스팀 VR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팀 VR 보시면 스팀 VR 스팀에서 나온 게 또 있어요. 밸브 코퍼레이션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전 이것도 즐겼어요. 왜냐면 이건 레퍼런스가 많고 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평점이 좀 더 높죠. 예. 그래서 임포트 여러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고 아마 다운로드까지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조금 좋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니티의 강좌도 많고 예.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기에 이 프로젝트 폴더에 여기 임포트가 되면서 폴더가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폴더 다 임포트가 되면 여기 스팀 VR이라고 하는 폴더가 아마 두 개가 생겼을 거예요. 두 개가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accept all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VR 환경에 맞게끔 여기 세부 세팅들을 추천하는 세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뜨고요.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씬으로 가서 아주 간단해요. 지금부터 할 거는 여기에서 보시면 메인 카메라는 우선 이거 꺼줄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VR 장비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프리팹에 보면 카메라 리그라고 해져 있는 것만 오늘 써볼 거예요. 여기 글러브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손까지 다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외계인 손도 있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긴 있는데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 카메라 리그라고 하는 것만 배치를 하게 되면 벌써 어느 위치에 카메라 이 씬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여기가 보이시는 위치가
영역이에요. 이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이 VR 장비는 이 경계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이쪽을 넘어가면 안 돼요. 위험 지역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경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큐브를 기준으로 될 것 같아요. 큐브가 여기 보시면 119에 1.6에 마이너스 25 위치잖아요. 예, 그래서 요 얼추 요 위치에 갖다 놓을 건데, 근데 제가 약간 로테이션이 돼 있으니까 자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하는 게 로테이션이 안 들어갔으니까 요거를 이 상태에서 이 밸류를 복사를 카피 컴포넌트 그러면 요 위치 정보가 복사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슉 내려가서 방금 전에 이 가구가 아니어도 돼요. 예, 그냥 제가 얼추 가구를 잡으려고 그런 거였고요.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페이스트 컴파운드 밸류, 예, 밸류 값만 딱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쪽에 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얼추 배치한 거 이렇게 움직여 놓으면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되고, 이 친구를 더블 클릭 하시게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 친구 좀 회전도 해줄게요. 회전 슉 이쪽 바라보기. 그래서 맨 처음에 VR 장비가 시작하는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선 높이가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일 빌드 세팅에 들어가셔서 여기 플레이어 세팅 들어가 보시면 여기 버추얼 리얼리티 부분이 다음과 같이 잡혀 있고요. 오픈 VR로 되어 있기도 하네요. 오큘러스를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밸브 VR로 accept all 하신 다음에 여기는 다 꺼져 있고요. 그러면 닫아주고, 그 다음에 현재 씬으로 잡혀 있으니까 닫아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오큘러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제대로 연결 안 돼 있으면 아마 VR 포트를 뽑으셨다가 다시 꼽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각각의 트리거들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굳이 트리거까지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 안 돼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이제 방금 전에 VR 장비가 제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accept all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가 지금 헤드셋을 끼고 이 안에 공간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예,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헤드셋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보신 거고, 여기 뭐 포즈 이런 에러가 난 거는 여기 아직 손을 저희가 안 꼈어요. 예, 손에 대한 정보들을 아직 안 넣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거는 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볼게요. 오늘은 오늘 주요 작업인 이제 인터랙션 가구, 텍스처 바꾸는 거 그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VR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조금씩 디벨롭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부 VR 장비가 있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요거 하실 때 maximize on play 눌러주고 하면 제가 더 어떻게 이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맞춰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거에 따라 트래킹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일어나서 보는 것과 앉아서 보는 것, 요거의 차이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걸어가도 돼요. 예, 걸어가도 제가 걸어가는 방향마다 이렇게 인지를 해요. 왜냐하면 이 VR 장비 내에 이 주변 정보들 트랙 디텍션하는 아까 전에 렌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인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어서 그 다음 작업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 카메라 리그라고 하는 거 우선 꺼주고요. 끌 거고, 원래 있던 메인 카메라를 켜줄게요. 저희는 이제 테스트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요거를 한번 저장을 해줄게요.
세이브 혹시 세이브 as 하셔가지고 이 씬이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VR 전시장 하고 지금 7회차잖아요. 07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가구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파일에 new scene 해서 새로운 씬을 만들어주고, 자, 새로운 씬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하나의 가구만 한번 불러와서 작업하는 걸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가구를 인터랙티브하게 바꾸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재질을 바꾸는 걸 할 텐데, 제가 여기 보시면 7번 폴더에 07 유니티 패키지 안에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놔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베이스 캐비닛이라고 하는 모델링이 있고요. 이거를 쏙 갖다 놓으면, 자 보세요. F키 누르면 해당 위치로 가고 이렇게 모델링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링은 우선 지워버릴게요. 네, 지우고 현재 이 파일, 현재 씬 있죠? 요거를 잠깐 저장을 해줄게요. 유니티 한 다음에 씬 안에다가 여기 VR 전시장 현재 07번이잖아요. 이렇게 요 이름으로 동일하게 저장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뉴 씬 하게 되면 새로운 씬이 열려요. 이 새로운 씬이 열리는 데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배치해 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리셋을 하면 0,0,0 위치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다음같이 이렇게 모델링이 배치가 돼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모델링 부분을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요, 여기 보이시는 서랍장에 나무 텍스처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요것과 요거 두 개인데요. 이거 Alt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한 번 선택하고 두 번 선택하면 이 안에 있는 요 객체들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도 역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볼트에서 이 플로우 머신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current texture, 저희가 앞으로 볼트를 많이 쓸 거니까요. 그냥 당장 이해가 안 가셔도 꾸준히 활용하시다 보면 이 특강이 끝나고도 계속 작업을 끈을 놓지 않으시면 아마 속달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int는 소수점이 없는 값이고요. 초기 설정 값을 0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예요. 제가 폴더를 하나를 만드시고, 전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스크립트 해서 하나를 만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요거였죠. 요거였나요? 밑에 있는 거였네요. 밑에 서랍장과 위에 서랍장 동일하게 밑에도 이런 베리어블을 만들었으니까 위에에도 볼트를 추가를 하고요. 볼트 해서 플로우 머신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current texture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int 해서 0으로 동일하게,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이 영문의 스펠링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좀 틀려도 되긴 하는데, 틀려도 되나? 틀려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되나? 틀려도 돼요. 제가 왜냐면 소스 코딩을 짜면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 볼트에서 코드 블럭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돼요. 여기에서 매크로 뉴 눌러주시고, 여기 매크로 폴더 저희가 저장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저는 테스트 하려고 텍스처 체인지라고 이름을 벌써 줬었어요. 그런데 체인지 텍스처로 파일 하나를 만들고 이걸 위로 쭉 올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서랍장 부분부터 우선
이 재질을 바꿀 거예요. 이 재질이 어디 있냐면 텍스처 폴더 안에 들어가면 여기 월넛 텍스 1, 체리 오리지널, 그리고 우드 그레인 스테인 이렇게 각각의 재질이 있습니다. 이 재질을 컨트롤 할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천천히 볼게요. 우선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Add Unit 하신 다음에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오브제들을 차례대로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리스트냐면 한 칸 띄시고 텍스처. 지금 여기 있는 게 텍스처거든요. 이미지가요. 요거 맨 위에 있는 걸 딸깍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한 번, 플러스 두 번, 플러스 세 번. 왜냐면 지금 월넛 텍스트 두 번째 넣을게요. 왜냐 이게 체리 오리지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 그레인 스테인 해가지고 각각의 오브제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컴퓨터는 0부터 돼요. 0, 1, 2. 저희는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0. 맨 처음에 있는 여기 한마디로 엑셀에 ID 값이 0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1,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창고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걸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하나를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빼내서 쓰는 거를 get 한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get 얻는 것과 세팅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걸 C# 코드를 활용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getset 구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C# 구문에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응용을 해서 이런 코드 블럭화 시킨 건데요. 자, 이걸 살짝 빼내고 딱 갖다 놓으면 여기 보면 get list item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하는데 인덱스 0번은 뭐냐면 여기 우드 체리 오리지널 체크하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월넛 그리고 그레인 스테인 이 각각의 항목이 0, 1, 2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는 다음에요. 여기 지금 이 항목이 위에 있는 우드도어 먼저 하는 거였군요. 여기 보시면 메인 재질이 어디에 있냐면 매터리얼 메쉬 렌더러의 매터리얼스에 요게 여기에다가 이 재질을 입히는 거거든요. 텍스처 정보를 여기다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제 베이스 요 오브제 이름이 요거잖아요. 자 요거예요. 그러면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신 다음에 서치를 메인 텍스처 주요 역할을 하는 텍스처에다가 줄 거야. 그게 매터리얼의 메인 텍스처인데 제가 get은 얻는 거고 set은 새로 세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팅하는 거예요. set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텍스처를 구해가지고 여기에 메인 텍스처라고 하는 건 여기 표현되어진 텍스처예요. 그러면 메인 텍스처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매터리얼 여기에 메인 텍스처로 여기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get list 아이템에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 텍스처 이 텍스처거든요. 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텍스처 정보, 이미지 정보가 이제 넣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면 아마 데이터가 안 들어갈 거예요. 예, 데이터가 안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캡 우드 텍스라고 하는 매터리얼이 있는 거고 여기다가 텍스처를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얘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unit 한 다음에 요거 눌러주시면 얘가 이름이 뭐냐면 보세요. 이 구슬을 찾아야 돼요. 구슬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구슬에 어디 있냐면 메쉬 렌더러에 매터리얼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Add Unit. 요거 이름이 요거라고 했죠? 요거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쉬 렌더러 클릭 해주시고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매터리얼 있죠? 매터리얼스. 그런데 매터리얼스는 이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매터리얼스고요.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get material 해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et 있죠? set 요거를 쓱 하셔다가 딱 연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 화살표는 마치 전선과 전선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아 가지고요. 이게 개통도처럼 여기에 있는 화살표들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얘가 개통이 돼야 이것과 이 화살표가 상호 간에 개통이 돼야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블럭들이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재질이 들어가는데 재질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업데이트를 여기에다가 또 연결해서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계속 들어가요. 오, 막 들어간다. 그런데 0번이 우드 오리지널, 체리 오리지널이네요. 아, 두 번째가 이거네요. 월러 텍스트네요. 그럼 제가 1번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1번이 제가 되고 2번을 주면 제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원래 0번이었죠. 0번 주면 오리지널이 체리 오리지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질이.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VR 장비를 쓰고 가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메뉴판이 이렇게 있어요. 메뉴판 이렇게 있어요. 0번 메뉴, 1번 메뉴. 나 이거 선택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재질 바꾸고 2번 선택할 거야. 그러면 또 재질 바꾸고 3번 선택하면 또 재질 바꾸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재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잠깐 종료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풀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풀어져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GUI를 깔아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키겠지만 지금은 그것과 유사하게 하지만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여기 재질을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러려면 지난 시간 했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Unit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 갔니? 이벤트가 있고 인풋 있어요. 여기 보시면 GUI가 제가 누른다는 게 GUI거든요.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인풋 부분에 보시면 마우스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만든다면 터치도 있고 다양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는 키보드 인풋 할 거고 저번에 홀드라고 해가지고 계속 누르면 작동되게끔 했는데 지금은 다운 한 번만 딱 원스 한 번만 딸칵 클릭하면 작동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의 어쩔 수 없는 코드가 필요해요. 프로그래밍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잠깐 해볼 건데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딱 하나만 들어갈 거예요. if 구문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넣을 건데요. 자 지금 당장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사실은 제가 이러한 코드 작업을 될 수 있으면 빼려고 했어요. 빼려고 했는데 이 볼트라고 하는 친구가 아직 많이 상용화가 덜 돼 있고 쉽게 만들긴 했지만 그런데 이런 if 구문과 같이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약간 아직은 미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트 두 번째라고 하는 게 2가 나온대요. 2021년도에. 그때 하면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스터디를 해 나가신다면 그렇게 무리 없이 그래 볼트 2 퍼스트 룩 해가지고 뭐가 막 나오네요. 네. 이게 약간 디자인이 바뀌는군요. 그러면서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작동되게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폴더 아까 만들어줬었죠. 여기에 C# 스크립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C샵을 넣었는데 change number 별거 아니에요. 숫자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숫자가 바뀌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current texture라고 하는 걸 줬었죠. 자, 이거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깔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요건 필요 없어요. 쭉 지워버리시고, 자, 이 상태에서 퍼블릭 뭐 이거는 정식적인 코딩 작업도 아니에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퍼블릭 인트라고 해주시면 돼. 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여기에 인트라고 해서 소수점이 없는 숫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소수점이 없는 숫자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새로운 이름을 정할 거예요. 예,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까 change number라고 했으니까 change number 길게 할까요? 좀 for 우리 길게 안 해도 되는데 텍스처를 위해서 숫자를 바꾼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길게 써볼게요. 원래 이렇게 길게 안 써요. 예, 원래는. 그다음에 int current texture 라고 해도 되고, 예, 저거는 솔직히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물결이 나면 에러가 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에러가 나냐면 제가 짬짬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트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인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수치 데이터가 나가게 돼요. 예. 인트라고 하는 걸 앞에서 써주면 정수로 나가는 값이 이걸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마침 current texture int잖아요. int 그러면 여기다가 current return 반환을 시켜줘야 돼요. 앞에다가 저렇게 꼭 써주면 더블 클릭해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은 L키 우측에 있는 거예요. L키 우측에 있는 거 이렇게 해주면 물결 표시 안 나요. 에러가 났다는 얘기죠. 네.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개발하기 환경도 잘 돼 있고 한글화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코드들이 막 엄청나게 막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처럼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스터디를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만화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자면 저도 독학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만화가 좋아요. C샵 네, 여기 구글에서 C샵이 보이는 그림책이라고 있어요. C샵이 보이는 그림책. 저는 사실 이걸로 공부했거든요. 모든 언어를 파이썬, C샵, 뭐 자바, 다양한 언어들을 평점 좋죠. 왜냐하면 만화만 있거든요. 제 주의가 쉽게 배우고 어렵게 쓰자거든요. 근데 저 같은 예전이죠. 벌써 이게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이 책이 10년이 넘었죠. 그때부터 저는 시리즈로 막 모으는 걸 좋아해서 봤는데 이해도 빠르고 그냥 뭐 다 보지도 않고 틈틈이 여기 있는 것만 봤어요. 어차피 거듭 강조드리지만 유니티에서 쓰는 건 정식적인 C샵 코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심플해요. 저희가 쓰는 게 왜냐하면 특히 볼트가 어느 정도 90% 이상의 일을 다 해줘요. 근데 가끔가다 간지러운 일들을 이 친구가 C샵을 통해서 조금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시고 하시면 되고 저런 그림책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되고 한 반나절이면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런 거 어려운 것보다 효과가 좋으면 아마 금방 흥미를 가지시고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진짜 간단해요.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이 함수가 발생을 해요.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자, 우선 요만큼만 해놓고 제가 한번 여기에다가 불러와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하기 전에 체인지 넘버를 여기 베리어블 밑에다가 살짝 갖다 놓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아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얘를 불러올 거예요. 네, 배치를 했으니까 여기 베이스 캡 여기 눌러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맨 처음에 이게 안 나왔어요. 예, 전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했으면은 툴스에 볼트에 가면 업데이트 한번 해주래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면 리셋 한번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예, 약간 뭐죠? 저희 그 크롬 같은 거 열면 여기 새로 고침 해달래요. 새로 고침하는 게 여기 업데이트 유닛 옵션 요거 한번 새로 고침 해주시면 얘가 이제 나타나요. 체인지 넘버 안에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름을 체인지 넘버 4 텍스처라고 길게 뺐죠. 예. 일부러 길게 뺀 거예요. 차이가 있다. 여기 그대로 있죠. 요걸 딸칵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current textur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아무 값도 제가 주질 않았어요. 그럼 기본값이 0이에요. 예, 0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나가는 값은 왜 하나가 있냐면 제가 int로 내보낸다고 했죠. 리턴이 하나예요. 리턴을 두 개 만들면 예를 들어 AA 여기다가 승열이라고 해볼게요. 승열이 해서 두 개를 만들면 여기다가 1111 만들고 그 다음에 쉼표 누르고 여기다가 승열이를 컨트롤 C 컨트롤 V 중복을 안 되네. 제 파이썬하고 헷갈린 건가? 네, 제가 우선은 서치는 안 해봤고 두 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이렇게 하면 두 개도 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우선 한 개밖에 안 나가요. 네, 한 개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리턴으로 했을 때 한 개밖에 안 나가는데 아마 이 친구는 파이썬이라 언어랑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네요. 복잡하게. 이거는 제가 스터디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혹시 활용하게 되면 그때 또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튜플이라고 하는 걸 쓰라고 하는데 또 복잡해지니까 영상에서는 우선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int 값으로 하나가 딱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작동을 시킬 거잖아요. 눌러서 작동을 시킬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값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얘는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전체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화살표는 여기 매터리얼 부분으로 연결을 우선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나중에 다시 풀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파랑색은 여기다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에 이렇게 얘를 좀 더 뒤로 빼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0으로 나온 값이 여기로 들어가서 재질 0번에 있는 요거 우드 체리가 들어갈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캡 우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스페이스바 여기서 눌러야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뿅 하고 여기 0번이 들어가요. 0번
자, 그럼 다시 풀르고 이 상태에서 코드를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이 함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거라서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할 거예요. 뭐를 더하냐면 요거 컨트롤 C 는 요거 더하기 1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맨 처음에 쭉 들어오는 게 0의 값인데 0으로 들어와서 0 더하기 1을 해가지고 1이잖아요. 여기에서 0으로 된 값이 들어오면 0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그게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와요. 예. 들어가서 밖으로 나와요.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그럼 여기 1이 나올 거예요. 1. 자, 보시면 지금은 0의 값이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 누르고 스페이스를 한번 여기서 빵 주면 왜 1이 안 나오지? 저장을 안 했나? 저장을 안 했군요. 저장 한 다음에 플레이를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껐다가 다시 플레이 하면 네 1이 바로 나오죠. 네, 맨 처음에 땅 하면 여기서 땅 하면 1이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럼 재질이 밖에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일씩 계속 더해 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일씩 계속 더하고 싶은데 일씩 막 계속 더하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막 열심히 눌러갖고 바꾸고 싶은데 계속 1이라고 하는 값만 계속 남아있고 값이 안 바뀌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별거 아니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값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변화가 없어요. 이 함수가 0으로 된 값으로 해가지고 계속 도돌이만 돌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current texture라고. 얘가 사실은 이름이 똑같으니까 임시 저장소 창고 warehouse라고 할게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거예요. 어떻게 저장하냐? 아이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요거 누르고 여기에 얘가 게임 오브젝트예요. 게임 오브젝트 항목에 슉 내려가 보면 여기 베리어블 이렇게 해야 되군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 얘가 베리어블이죠. 요게 베리어블이에요. 그럼 여기서 베리어블로 들어간 다음에 얘가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저게 베이스 캡 A 도어 016이라는 게 오브젝트예요. 객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텍스처 웨어하우스가 있어요. 네, 웨어하우스. 그러면 이 친구를 셋 하시면 셋 하셔가지고 세팅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1이라고 하는 값이 쭉 나오는데 계속 같게 나오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잠시만요. 오른쪽 버튼. 화살표를 이렇게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화살표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에 여기에다 딱 연결을 해요. 그럼 여기서 나온 값이 여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값을 화살표는 한 번에 쭉 플로우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온 값이 이쪽에서 엔터해서 나온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방향성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슉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얘는 계속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럼 세팅되어 있고 그럼 여기에서 저장된 값은 이쪽으로 빼와야 돼요. 자, 요거 누르고 variable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객체 한 다음에 get 이제 얻어야 돼요. get. 저장을 했으니까 요 이름으로
세팅을 해 저장을 했으니까 저장된 값을 빼올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하신 다음에 선택하고 하게 된 다음에 보시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에는 숫자가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슉슉슉슉슉슉슉 계속 올라가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0, 1, 2까지밖에 없어요. 0, 1, 2 0, 1, 2 그래서 2가 벗어나면 안 돼. 3, 4, 5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0, 1, 2 항목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자 이거 플레이 버튼 끄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하나의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if 구문이 없어서 제가 이걸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if 구문을 써줘야 돼요. 볼트에는 if 구문이 없어요. if 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current texture가 2보다 크면 안 되는 거예요. 0, 1, 2까지만 있기 때문에 2보다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한 다음에 current texture가 0보다 커지면 야 0으로 줄이자. 이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 이 작업을. 그 다음에 저장 해주시면 돼요. 저장하신 다음에 다 끝났어요. 한 다음에 딱 끄시고 자 보세요. 다시 플레이 버튼 뽕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면 0, 1, 2 이렇게 재질 바꾸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재질이 바뀌어요. 자 그럼 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매크로 파트에 방금 전에 했던 게 이게 뭐였지? 체인지 텍스처래요. 체인지 텍스처. 이거를 여기 밑에 있는 부재에다가도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체인지 텍스처를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집어넣고 요거죠. 이름이 요거를 맞춰줘야 돼.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이름 맞춰주고 한 다음에 저장 한번 해줄게요. 저장. 그런데 이제 여기 노란색 표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코드가 없다는 거예요. 코드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이 change number라고 하는 코드를 여기 variable 밑에다가 딱 넣어주면 이제 노란색이 없어졌죠. 이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이제 딱 누르면 플레이 버튼 누르고 꺼주고 여기 게임 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재질 같이 바뀌어요. 재질이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 오늘 되게 고생스럽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 VAR 세팅하는 거를 원래 더 길게 했어야 되는데 짧게 한 이유가 이것만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뭐 벽지 재질도 바꾸고 의자 타입도 바꾸고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약간 힘드셨겠지만 여러 번씩 돌려보시고 이해를 하신 게 중요해요. 뭐 따라하는 거야 뭐 몇 번씩 보면 다 따라하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이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해주시고 하시다 보면 똑같은 거 이거 100번 이해하면 나중에 100번 이상 이해하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것도 응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돼요. 어차피 이게 코드 배치하고 여기 있는 코드들은 if 구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쓴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하시는 작업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탐구하시면서 볼트에 대한 강좌는 되게 많더라고 유튜브에 유니티 볼트라고 치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스터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